저희가 그럼 먼저 다뤄볼 부분이 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SNS예요. 이상식 네. 민주당 의원의 이 SNS 저희도 어제 다뤄보기로 했는데 이게 충격파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이상식 의원이 민주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본인의 SNS에 적어서 내통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논란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진짜 오만하구나. 네. 왜냐하면 네. 이런 걸 평상시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본인이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신났어요. 예, 신나고 본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고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면 우리가 전화기를 오래 하면 좀 따뜻해지고 뜨거운 경우는 있는데 불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만큼 누구한테 자랑하듯이 한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어떻게 보면 헌정? 헌정. 네. 그러다 보는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예.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정원이나 군을 통해서 뭔가 얻고 있는 것 같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군이죠. 네. 나도 있다. 경찰 경찰은 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어? 내가 하고 네.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시각각 내가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신저라는 걸 뭐냐면 상명을 받아서 예. 하명 전달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누군가는 뭐 국민들이 다 알지 않을까요? 예. 민주당의 아버지 아닐까요? 그래서 아. 그분의 말을 들어가지고 지휘하고 있다는 거고 또 보고받아서 또 올리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본인의 SNS에 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오만한 거고 어떻게 이런 거를 내통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왜 지우죠? 그러니까요. 자랑을 이거 캡처해서 보내는구나. 예. 이재명 대표한테. 아. 근데 국민들한테는 이게 본인이 내심적 그러니까 찔리니까 그 정도는 좀 상황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워낙 지금 완장차고 정권 다 잡은 척 하다 보니까 주변 네. 사람들도 지금 그 정도 기준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다 뭐 내통하고 소통하고 그야말로 뭐 지시하고 예. 그런 게 기본값이 됐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고 예. 수사기관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정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정한 건데 이 공정성이 담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물화일체가 된 거예요. 지시를 하면 그냥 따르니까. 근데 이게 예. 단순하게 우리가 이럴 것이다 아니라 민주당이 공수처나 경찰에 대해서 무조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돼요. 맞네요. 예. 사실 그런데 이게 전화기가 한 번 전화해서 불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최소 수십 번 정도 해야 네. 불이 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메신저 언급 부분도 문제지만 이제 다른 내용도 짚어보자면요. 오늘 저녁쯤에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 이렇게 썼는데요. 글 작성 이제 3시간 후인 오후 7시죠. 7시에 국수본이 체포영장 재발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걸까요? 이게 법원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법원에 대해서 뭐 저도 비판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찹찹합니다. 법원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 법원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자 이렇게 돼서 무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법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기존에 있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전 처음 봤거든요. 네. 저 서부지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국민들도 좀 미심쩍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할 법원이 아닌 공수처는 관할이 저기잖아요. 서울중앙지법이잖아요. 예, 근데도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언제 나오지 기자들이 되게 이제 그렇죠. 예. 밤 늦게나 아니면 새벽에 나오면 또 뻗치게 하고서 기사 맞아요. 처리해야 네. 되는데 저녁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녁이라 하면 저녁은 7시, 8시까지가 저녁이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밤입니다. 네. 저녁 때 나온다고 했더니 저녁 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내일 정도 나올까? 우리가 좀 힘들 때 이르면 저녁, 이르면 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까지의 어떤 법원의 어떤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어떤 원하는 바를 계속하고 있어서
사실 영장 쇼핑을 하고 판사 쇼핑을 하고 있다는데 예. 쇼핑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지금 예, 내통 그리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상식 의원이 SNS에 쓴 글만 봐도요. 근데 SNS에 이제 메신저 역할을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순경이랑 연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경장이랑 연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고위급 경찰 고위급이랑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렇게 또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래서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 제가 당 대변인인데 예, 이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어떻게 예. 친절하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 맞아요, 진짜. 특검해야죠. 네, 맞습니다. 탄핵해야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쌓아야 되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맞아요. 누구와 예. 몇 번 했는지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예. 대해서. 예, 근데 그거를 누구랑 조율한다는 거예요? 민주당과 조율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이 봤을 때 납득이 되겠습니까? 수사를 하는 쪽이나 수사를 받는 쪽이나 해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 속에서 시스템적에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국정이 그러니까 지금 전국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그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절차는 굉장히 법률과 증거에 의해서 돼야 돼요. 근데 국힘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 것 같은 게 네. 사실 이 정도 반응이 아니라 최소한 청문회라도 하자. 그럼요. 이거 어떻게든 이 그 전화기 불나게 전화한 그 전화기 이거 압수수색하자 이런 식으로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 뭐냐면 좀 몸에 아직 밴 것 같아요. 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뭐 배운다기보다는 예. 야당이 저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저쪽은 위통 벗고서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싸울 때 팔 이렇게 걷었는데 이거 넥타이가 좀 삐뚤어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단순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기 위한 거잖아요. 네. 내란이라고 하루 한 달 내내 얘기하는고서 내란이 아닌가 봐 그런 건가요? 네. 아니 내란 혐의를 빼자는 거잖아요. 그 이산이 아닌가 봐 이런 거 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 가벼움인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날씨는 춥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뭐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심지어 송도에서 오셔도 돼요. 아 그렇죠. 네. 위협을 받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네. 뭔가 뭐 경찰이 저를 제지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내란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돼 있는 거예요. 국민의 힘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누가 조장하고 누가 선동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상식 의원 SNS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말경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썼다가 삭제한 사실 이게 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경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썼다가 4분 만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 수정을 했는데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체포영장 이 시점 그러니까 체포 집행하는 이 시점을 주말이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이거는 영장 재발부가 되기도 전이고 주말 집행 얘기는 거의 나오기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만약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많이 궁금하고 또 만약에 주말에 집행하면은 또 내통했다는 그런 사실을 피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걸 피해서 또 다른 날짜에도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른바 계획이 섰으면 그냥 뭉개고 할 겁니다. 뭉개고, 왜냐 민주당 뻔뻔하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아니 소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우기는 거죠. 왜냐 지금 수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SNS에 글 쓴 거 가지고 이러네. 아니 본인들이 찔려놓고서 삭제하고 4분 만에 글 삭제하고 나서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집행을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감이나 이렇게 실무자들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그 책임 선상에 있는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이거 언제 할까 그 관저 앞에서 수많은 분들이 지금 밤새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내통하고 지시하고 보고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SNS에 올렸고 격려하고 내가 네. 경찰 출신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들
믿겠습니까? 아. 그 다음에 경찰의 이제까지 행보를 보면 경찰 속된 말로 까라면 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노총 시위자들 관련해서 그렇죠. 그냥 물방방이 아닙니까? 저도 무전기 던져볼까요? 누구한테? 그럼 저 그냥 붙들려 가요. 바로 붙잡으시죠. 예. 그렇죠. 네. 다음날 바로 석방되는 게 구속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네. 뭐냐면 어려울수록 국가기관이든 어떤 행정력이 공권력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이거를 뭔가 수긍하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 네. 근데 아까 그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 이 문장을 곧이어서 바로 삭제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예. 사람의 이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네. 이상식 국회의원님께서 네. 경찰 고위직도 하시고 네. 근데 내통을 소통이라고 우기고 네. 본인이 써놓고 자기가 볼 때 음질해가지고 네. 이거를 지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상식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 법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탄핵까지 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국회 해산도 못 합니다. 문제 그렇습니다. 있어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불체포 특권이나 그런 거 면책 특권이나 숨지 마시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죠. 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내란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내란이 그들의 주장대로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게 본인들이 내란이라고 말해놓고서 그거를 맞춰가는 거라면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상식 비상식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상식 이상직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 그분들이 예, 또 예. 같은 그러네요.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메신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본인의 메신저라고 얘기를 했으면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이제 누가 메시지의 주인일까? 이거는 한 사람으로밖에 지목이 안 되는 그럼요. 것 같은데. 예.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삼척동자도 알고 민주당의 아버지겠죠. 굳이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여튼 그런 걸 통해서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발송하는 그 사람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를 하고 국수본하고 공수처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비판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공수처가 갑자기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가 예. 아 뜨거 했잖아요. 그렇죠. 예. 경찰이 반발하고 이거 이리만다 뭐지? 이랬다가, 예. 그렇다가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주당 회의 때 집행 능력이 있는 경찰에 예. 집행을 넘겨라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정청래 위원장 예. 님, 요즘 다시 또 탄핵 소추 때문에 그 헌재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못 하시다. 거기 가면 굉장히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으세요. 예, 예. 그리고 막 웃으세요. 예. 뒤에 이제 변호인들이랑. 그런데 갑자기 또 국회 오셔가지고 사형 막 얘기를 막 하시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장 관련해가지고 막 똑바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생략된 표현이 있습니다. 똑바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저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공수처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담보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 수사기관의 총지휘자가 가서 야당이 얘기하면 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그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서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받습니다. 네. 열심히 합니다. 네. 예. 그래야 되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하니까 뭐 장갑차 동원하고 뭐 그러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네. 뭐 이성윤 위원장이 뭐 가슴을 열고 뭐 총이라도 맞을 태세라고 여기 있군요. 예. 체포 구속을 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정으로 결기를 보여주시길 바란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십시오. 저 그분은 저하고도 또 인연이 있어요. 이래저래 네. 악연이 있는데 아니 체포라는 게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게 뭐 체포라는 건데 지금 그럼 조사를 하면 될 것이 무슨 총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냐면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위한 체포, 이 체포도 강제 수사를 할 거냐? 예. 아니면 모든 국민은 기본값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잖아요. 네. 인권, 네. 인권의 보루 아닙니까? 네. 법원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그러니까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서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은 공적 대상이 아닌가요? 어. 그다음에 증거인멸, 증거 차고 넘친다면서요. 네. 근데 왜 굳이 체포를 합니까? 네, 네. 도주 우려 있다고 아주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뭐 비행기가 뜬다고 해가지고 1호기가 뜬다고 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예. 촬영해야 한다 계속 비판을 했는데 그렇죠. 예.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왜 엊그저께 어제 이렇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 궁금합니다. 예. 그 이유는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군사 작전을 동원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아 대통령에 대해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네. 비겁하다. 이 사람은 어디 도주한다. 왜냐? 탄핵 가결을 위해서 그때 민주당이 썼던 게 뭡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네. 김어준을 갑자기 국회로 들여보내고 아 그렇죠. 네. 암살조. 네. 다 선정적인 뉴스와 거짓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가짜 뉴스가 금방 밝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식이에요.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이성윤 의원 관련해서 제가 예.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아 많이 하십시오. 예. 그분이 그랬어요. 가슴을 열고 쏘라고 네. 본인이 안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왜 도이치모터스 수사 못했느냐. 아니 본인이 지검장이었는데 탈탈 털고서 왜 기소 못했느냐 했을 때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진 총장이 서슬퍼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느 검사가 감히 할 수 있냐 이렇게. 아니 그냥 내려다만 보고 있어도 네. 네. 못하는 사람이 공수처장한테는 가슴을 열고 총을 맞으라고 쏘라고. 이게 무슨 아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 민주당이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얘기 안 되지만 네. 만약에 지시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공권력 집행하십시오. 예? 물리적 충돌 불가피하지만 하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전제도 본인들은 말만 하고 다 빠져나가. 그러면서 험한 말은 다 쏟아내. 예. 이게 국민을 겁박하고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지지자들한테 충성을 다하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한테 충성 경쟁하는 겁니다. 예,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경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언급을 해보자면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당시에 이제 정치 권력이 경찰의 인사권을 수단으로 경찰에 개입을 하고 경찰은 그에 또 대응을 해서 그에 호응을 해서 권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연 누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가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에서 이런 지적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국정조사나 뭐 국정현안질이라도 뭐 그런 내용이라 그런 행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그 이상식 의원이라는 분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분이 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산 축소 신고 재산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로 기소가 됐는데 계엄을 이유로 또 재판에 불출석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관성이 있는 거죠. 예. 계엄 이후에 내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예. 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지금 예. 휴대전화 돌리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 쓰느라고 바쁘시겠죠. 근데 법원이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해주시나 보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 대통령 관련해서도 뭐 지금 계속 영장 발부하면서 지금 강제 수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딘 거죠. 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본인이 재산 신고 잘못해가지고 이 수사 받는 거하고 계엄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겁박하는 거예요. 계엄, 내란 계속. 제가 아주 쉽게 지금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엄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발동을 했습니다. 여하튼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내란을 선동하고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를 관저를 쳐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내란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 가지고 날렸잖아요. 그렇죠. 예.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데 가처분. 예.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말 안 듣는다고 날리려고 하잖아요. 예. 탄핵을 계속하잖아요. 이 민주당의 탄핵 중독, 이 탄핵, 이
버릇, 나쁜 버릇, 무조건 탄핵만 하겠다는 나쁜 버릇, 네. 이거 누가 고칠 수 있나요? 이거 국민이 고칠 수 있는 거죠. 국민과 헌재만이 고칠 네. 수 있어요. 근데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란에 대해서 조정하는 쪽은 민주당이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헌재인데 헌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헌재도 안 하고 있는데 경찰 안팎에서 이제 별별 시나리오가 또 네. 다 나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경찰 특공대 투입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경찰 특공대라는 게요. 대테러 작전 그런 거에 이제 투입되는 네. 경찰 특공대인데 이게 투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즉시 뭐 윤 대통령을 체포에 돌입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또 반면에 또 시간을 들여서 정교한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도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무력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와요. 그 경호처장, 경호차장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내일 출석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을 먼저 체포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주말에 그 체포영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상식 의원이 주말에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를 원하는 게 국민의 한 8-90%가 그런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많이. 제가 그 오늘 보도가 나온 부분을 보면 그 리얼미터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7일날 예. 7일날 그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예.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여론조사인데 신속도는 보안 후 체포가 54%입니다. 54%. 그 다음에 체포 철회 또는 체포 철회. 불구속 수사가 44.5%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 신속도는 보안 후 체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무턱대고 묻지마 체포 아닙니까? 무조건 강경하게. 근데 이 이른바 그냥 지금 신속하게 체포해야 된다는 거는 47.6%예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거고 예. 반 이상은 보완해야 되고 아예 체포하면 안 된다는 게 반 이상입니다. 그 동안에 워낙에 이제 그 체포 영장 집행 발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뭐 비판이 제기가 됐었고 문제가 보도가 되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문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 체포를 위한 체포, 누구를 위한 체포인가 이거죠. 네. 이재명을 위한 체포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위한 체포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조사를 받기 위한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게 체포만 정답러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론을 하다가 여론몰이를 하다가 매일신문을 포함해서 오늘 네. 조선신문, 조선일보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설에서도 언급하고 칼럼에서도 맞습니다. 예.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국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계엄했다고 하니까 되게 신났어. 내란이라고 막 떠들고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내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차분하게 우리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로 보도를 하던 그런 언론들도 아까 네.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그런 시선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지율 아까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이게 아까 리얼미터 말씀을 하셨는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뭐 약간 조사하는 회사마다 추세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약간 보수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식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신경 써봐야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여론조사 지지율 등등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장 집행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다. 차라리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근데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좋을 지금 겁니까? 네. 절차에 맞지 않는 위법성이 있는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가 맞습니다. 네. 근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면 반성하고 이거를 제대로 해서 원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서 하면 돼요. 근데 또 무턱대고 공수처에서 우겨넣었잖아요. 영장을 우겨넣어서 또 쇼핑을 했잖아요. 영장 쇼핑해서 서부지법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원칙이 강제 수사, 체포가 기본값인 것처럼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서 이러다 보면 물리적 충돌이면 경호처 직원도 그렇고 공수처는 경찰도 공무원이고 우리 국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양보를 하신 거예요. 양보를 한 거예요. 네. 그래, 공수처 그럼 믿업지 못하고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위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사전 구속 영장을 치거나 기소를 해라. 네. 그럼 내가 법원 가서 얘기를 하겠다. 네. 법원에서 다투겠다. 법원에서 지금의 여러 상황을 차분하게 얘기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만 서부지법에서 너무 하잖아요. 서부지법에서 민주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가 2명이잖아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기가 차게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 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네. 아니면 뭐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관련해서 책임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지키지 않아도 돼. 네. 법위에 군림했잖아. 입법 사항을 상권 분립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고 고민해야 되는데 어제 그냥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는 그냥 강대강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변인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단 경찰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찰 관련 내용 한 개만 더 짚어보자면은 지난 주말에 민노총 집회에서 경찰 폭행한 남성 구속영장 이게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이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부 경찰 고위층 경찰들은 뭐 메신저와 소통하고 있는지 전화가 불나도록 소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선 경찰들은 이렇게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런 가운데 민노총은 또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건폭 간첩물이 일으켰던 이 민노총이 그런데 핵심 간부가 특히 이제 간첩 행위로 15년을 선고받은 이 민노총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게 좀 넌센스 아닙니까? 적반하장이죠. 예. 근데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한몸 아닙니까? 8년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예. 깃발을 세운 게 민주노총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위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뭔가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국민이 그리고 국민이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폭력을 당했어요. 그럼 최소한 어떤 입장문이나 어떤 논평 같은 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폭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왜냐하면 묵인하고 있어요. 그냥. 묵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바로 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혼란을 조장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계속 얘기했던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혼돈과 혼선이 예. 이런 내란을 선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아요. 네. 그래서 차분하게 정치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혼란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재명 대표가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 그 위험을 오로지 본인의 대통령 만들기의 기회로 만들고자 이 혼란을 극대화하는 쪽이 누구냐 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자 댓글 보니까 국힘 대변인 잘 뽑았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잘 뽑은 것 같아요. 혹시 예. 저희 예. 와이프가 일찍 그러지 않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대변인님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많은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나가시지 않게 저희가 오늘은 2부로 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 최근에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김기흥 대변인 떠나신 이후에 또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또 다시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에 쉼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 결과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대변인 지금까지 방송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예, 화이팅입니다. 예. 예, 2부로 저희가 쉼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시간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나왔던 조사가 있었는데 또 40%를 이번에 돌파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42.4%가 나왔습니다.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답변이 42.4%로 기록이 됐습니다. 42.4%로 기록이 됐고 2주 전에 있었던 그런 조사와 비교해서는 12%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1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1.0%, 민주당이 38.9%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같은 조사에서
절대 찍지 않고 싶은 대권 주자,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권 주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2.1%를 기록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다. 예.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권 지지자들과 40대,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는 없었고 40대를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에게 가장 높은 비호감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40대 예,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에 이런 조사 결과 관련해서 뭐 명태균식 조사 아니냐 하고 비판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사 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이번에는 뉴스핌이에요. 뉴스핌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딱히 뭐 이렇게 호의적이라거나 뭐 이런 그런 반응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더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갖고 계시냐라는 질문에 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40.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이내고 0.4%포인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서 7.1%포인트가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0.4%포인트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윤 대통령과 여당이 상당히 그 언론사나 뭐 조사기관을 막론하고 상승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경향을 막론하고 회사의 경향을 막론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준희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언제 오셨어요? 방금 그 예.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릴 때 왔는데요. 네, 여론조사 맞습니다. 결과 지금 가슴이 좀 설레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요. 네, 웅장해집니다. 예. 예. 이게 아마 국민들이 이게 의회 권력에 대한 네. 이 정도까지 의회 권력이 막강해졌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의회가 막갈 수 있는가, 네. 이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야당이 의회 다수라는 그런 이제 수단을 이용해서 이 정도까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능까지 왔다. 네. 이런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도 그렇고 2030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관측에 나가 보면요, 예. 좀 정말 놀라운 게 2030 젊은 세대들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335 모여서 자기들끼리 누가 이제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다른 데에서 뭐 알바비 받고 왔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걸 알 수 없는, 전혀 그런 걸 흔적이나 분위기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오히려 즐기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 밤을 새서 끝까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정말 뜨겁게 있습니다.